네, 안녕하십니까. 쎄아빠입니다. 목 좀 많이 좋아졌죠? 아, 예. 안 그래도 그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그거 감기인가 싶어가지고, 에어컨 보니까, 에어컨 안에 그, 곰팡이가 펴가지고, 아, 그 막 청소한다고 한 2, 3일 동안, 그 불러서 하면 되는데, 처음에 제가 그냥 해본다고 그냥, 그거 불러서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이래가, 그냥 하다 보니까, 다 하고 나가가지고, 물 청소도 하고 막, 일단 안방 완전 확 발칵 뒤집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3번, 4번 했는 것 같아요. 하니까 안에 시커먼 게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업체 불러가 하는 게 낫다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한 1년, 2년 뒤에, 한 내년에는 업체 불러가 하려고요. 그 청소하고 나니까 한동안은 좀 똑같은데 좀 증상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더니만 아침에 목 붓고 막 기침 나고 이런 게 많이 줄더라고요. 집에 에어컨, 뭐 벽걸이 에어컨이나 그러면 거실에 에어컨 있으신 분은 그 에어컨 청소 한번 보세요. 필터라든지 안에 내부를 한번 봐야 돼요. 먼지가 많고 이러면 먼지 많은 데다가 습기 있고 이러면 곰팡이가 엄청나게 잘 끼는 거더라고. 특히 벽걸이형은 에어컨 냉방하고 나서 바로 꺼지잖아요. 그러면 그 냉기하고 온기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습기가 차는 거더라고, 물기가. 그래가지고 거기 곰팡이가 딱 먼지가 있으면 곰팡이가 피가 아주 적합한 그런 게 되는 모양이에요. 아, 나 그건 아예 생각도 못 했는데. 등반을 하고 나니까 지금 목이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모비, 비트코인하고 모비 가격이야, 뭐. 또 차량 에어컨을 틀면 또 약간 목이 살짝 또 그래요. 가격이야.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러니까. 뭐, 저야 뭐 비트코인 지금까지 모아놨는 거, 뭐 퇴직 때까지 굳이 팔 생각은 없고, 근데 또 팔아야 될 시점이 있어요. 또 큰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비트코인이 좀 유의미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이러면 뭐 최고점 맞춰가지고 팔고 뭐 이건 저는 잘 몰라요. 타이밍 매도 이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가격이 괜찮더라도 좀 팔아야 되고 안 좋더라도 좀 팔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뭐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월급 타고 이러면 꾸준히 사가 모으곤 있어요. 모빅도 뭐 30 몇만 원까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조금 샀어요. 조금 사고 조금씩 모으고 있는 중이고 또 50만 원까지 조금 회복했다가 또 모빅도 또 조정 조금씩 받고 이러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좋아하게 됐던 게 약간 그런 음모론적으로 이제 막 하던 유튜버 말에 조금 말이 많이 기울어졌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오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팩트 있는 설명들을 많이 들었는데 음모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가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이 있는데 정확한 맥락은 모르지만 음모론적으로 풀면은 그냥 정부가 이제 돈을 대책 없이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자산 가격이 오르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런 게 무한 반복되면서 서민들은 뭐 양털깎기를 당하게 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참 귀가 많이 기울어졌거든. 그 전까지는 뭐 투자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도박으로 받아들였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역량껏 능력껏 돈을 모아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태어나서 뭐 흑수저 금수저 이거 뭐 우짜겠노 뭐 방법 없는 거 아니냐 그걸 뭐 극복하려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부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기본적으로 금융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알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나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 사람이 이 금융 공부를 해야지만 이 자산 시장에서 이 금융 시장이라 그래요. 금융 시장에서 그나마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구나. 왜 국가나 정부에서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금융이나 화폐나 이런 공부들을 시키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이 들었어요. 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도 하고, 돈이 목표는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야기해 주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많았거든. 이래 보면은 사회 현상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 꿈을 쫓아서 막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짜 이 돈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인생 말년이나 안 그러면 인생을 전체 다를 진짜 좀 저당 잡힌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여기 각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뭐 연예계면 연예계, 뭐 사업이면 사업. 돈을 버는 것보다 또 중요하지만 돈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예. 뭐 특히 연예인들 분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막 한참 뜰 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벌어서 하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뭐 사업이나 뭐나 뭐 보증이나 이런 설거 잘못해가지고 한꺼번에 그 돈을 다 날리고 막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금융 공부가 잘 안 돼 있어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인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많이 가지면 되면 될수록 사람이 타락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 연예인들이나 뭐 그리고 또 대기업 재벌들이나 이렇게 보면 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많아지고 막 이러면 사람이 좀 오만해지잖아요. 오만해지고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자기 삶이 또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너그럽고 넉넉하기도 하지만 또 옹졸하고 또 거만하고 또 좀 굳어진다거나 사람이 돈에 딱 귀열돼 가지고 너무 딱딱해지니까 또 깨지기 쉬워지고 한순간에 딱딱하면 딱딱할수록 깨지기가 쉽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도 또 불현듯 들더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남들을 경계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스스로하고도 항상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의 지향점과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지금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좀 50대 정도의 직장인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40대 중반이나 50대 또 50대 중반 이렇게 퇴직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들 이럴 때는 또 중년의 나이 때는 삶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이 빠지거든요. 내 삶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지금까지 왔는 게
살아왔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 뭐 중년의 사춘기라 그러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애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결혼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모든 포커스가 자녀들한테 있었거든. 삶의 어떤 방향이나 또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내 노후를 대비하는 것조차도 애들이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달려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다 이제 독립할 바로 전 단계예요.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복학해도 뭐 1년밖에 안 남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뭐 이제 제 손을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독립하진 않았지만, 나의 에너지가 막 투영돼야 되는 시기는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녀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내 스스로가 앞으로 그려나갈 인생의 마지막 이렇게 정리 단계의 그림이죠. 도화지 그림이라면 내 정리 단계의 그림인데, 내 그림이잖아요. 내 도화지고. 이것까지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 많이 좀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옛날에 또 우울증이 좀 있었거든요. 우울증이 좀 있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살다 보면 곡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일들이 이렇게 연급 올 때가 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뭐 핵기상 것도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살면서 30대 때나 40대 때나 좀 이래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지금하고는 좀 틀린데 지금 그래서 조금 지금 나도 이게 나한테 약간 뭐랄까노 방향성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유가 원래 이제 내가 이 직종을 선택하고 이때까지 지금 한 20년 조금 넘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주 명확했거든요. 이게 가족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내가 뭐 직장이 내 성격에 맞니 안 맞니, 뭐 일이 내한테 뭐 앞으로 큰 의미가 있니 없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저한테는. 근데 직장을 다니므로 내가 가족들 부양하고 애들을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고 이제 커가는 다 나의 그 부모의 그거를 다 이제 손을 떠나는 단계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약간 허무하다 그래야 되나? 과연 이게 나한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갑자기 닥친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어떤 길을 다시 찾게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요즘 좀 뭐랄까나 이렇게 삶의 원동력이라 그러나 이런 게 잘 안 생기고, 집에 휴일날도 이래 있으면 하루 종일 누워있고 뭐 이래 돼. 누워있고 쓸데없는 유튜브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먹방도 보고 그냥 멍하니 그럴 때는 사람이 멍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작년부터인가 젊은 친구들이, 저도 먹방을 많이 보거든. 먹방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막 먹방을 찍고,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먹방을 찍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이 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또 다른 사회의 어떤 현상이긴 한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당연히 유튜버 분들이야 보는 사람들이 많고 대리만족이라 그러죠. 그죠? 자기 먹는 거에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먹는 소리나 이런 게 참 편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미래의 희망,
미래지향적인 어떤 목표나 안 그러면 그게 자기의 어떤 삶의 전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이제 가능성이 자꾸 줄어든다고,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삶을 그 위로를 삼는데요. 이걸 즉자적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던데, 예, 그런 걸로 삶의 그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거죠. 어차피 멀리 미래에 이렇게 안 되니까 당장 오늘의 즐거움이나 오늘 내일의 짧은 그 즐거움으로 삶의 어떤 그런 거를 그래도 의미를 찾아간다 그러더라고. 중국이 얼마 전에 잠 몇 년 전부터 했던 게 탕핑족인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젊은 층 세대들을 보고 탕핑족이라 그러던가. 그 친구들도 이야기하는 게 어차피 안 되니까, 어차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뭘 해도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하는 세대들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를 보면 M4 세대라 그러는데 3포 세대 했다가 이제 M4 세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대라 하는 세계도 하고, 우리나라도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도 안 그렇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조차 잘 안 되고, 취업조차 한다 하더라도 자기 받는 월급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년 20년 해도 집에서 어떤 원조가 없지 않는 이상은 어느 수준 이상을 올라가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사기나 이런 것들은, 금융사기라든지 이게 많은 이유도 안 되니까, 자력으로는 가동바동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당장 그런 이런 즉각적인 즐거움을 찾는 어떤 방송들이 느는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이. 그렇다고 먹방을 하고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먹방 찍으시는 유튜버들이 또 수익이 되고, 그분 또 기부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보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 보면 막 기부도 하시고 또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 먹방에 보니까 착하시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런 시대 현상을 제가 그냥 내 생각으로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로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렇게 요즘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유튜버들이 보면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데, 요즘도 쇼츠가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쇼츠. 시간에 대한 성도가 너무 자꾸 짧아지는 것 같아요. 멀리 볼 생각, 멀리 계획하고 인생의 저 10년, 20년 뒤를 보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각박한 세대 같기도 하고 시대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이제 옆으로 새는데, 일단 비트코인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 미국 돈이라는 화폐의 타락이라 그러죠. 정부가 무한정 발행하는 돈의 타락이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을 선택했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많이 큰 안목으로, 좋은 멀리 보는 안목으로 성공을 했었는데, 이 부동산도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죠? 막 올리기 시작하고, 또 무슨 개발지구를 만들어서 억지로 그 지역에 땅값을 올리기도 하고 또 낮추기도 하고, 또 하여튼 이런 부동산도 못 믿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비트코인에 진짜 유의미한 돈을 많이 넣었다가 이제 또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가지고 하드월렛을 잘못 선택했던 이유, 그리고 또 시파이를 잘못 선택했던 이유로 돈을 다 날렸다가 또 한 1년 반 정도 또 어떻게든 또 모았는데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오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오 작가 방송을 쭉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그냥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화폐의 타락, 화폐의 어떤 무작위로 국가가 마음대로 발행해가 또 국민에게 또 고스란히 이게 화폐가 또 배분이 잘 안 되잖아요. 온전히 잘 안 되잖아. 이게 왜 이 화폐라는 게 왜 자꾸 이렇게 타락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은에서 뭐 안 그러면 미국의 패드에서 이렇게 화폐를 패드에서 발행하는 건 맞나요? 화폐를 발행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에 가서 이렇게 발행을 할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폐공사에서 찍어가지고 한은에 가면 한은에서 이제 각 은행들한테 이게 또 빌려주겠죠. 빌려주는 거 맞죠? 빌려주는 건가? 아니,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부채로 잡아가서 가져가겠지. 맞죠? 일단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됐든 발행했던 화폐들이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뭐라는 상품 명목으로 이렇게 화폐가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건 어떤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 대출을 받아서 사업 수익을 올려서 더 받아갈 거고, 이자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대체 문제는 뭐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맹점인데, 100만원 가진 자가 10만원을 벌기보다 1000만원 가진 자가 100만원을 버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1억을 가진 자가 100만원을 가진 자보다 1000만원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이 벌 확률이 높고, 10억 가진 자가 1억 가진 자보다 더 많은 화폐를, 그러니까 돈을 가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군 같아요, 화폐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돈은 더 쪼그러들겠죠. 돈은 더 못 벌겠지.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중에 상위 0.1%, 0.001%의 머리를 가진 진짜 흑수저나 사회계급, 지배계급의 저 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몇몇 빼고는 거의 보편적인 98%의 사람은 그 지배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안 돌아가잖아, 그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돈은 없는데, 만약 돌아가는 화폐는 없는데, 공산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사과 먹으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물건을 왜 사요, 그죠? 돈이 없는데 물건이 많다. 돈이 없는데 음식이 많다. 그 물건값이 엄청 싸지나? 싸지면 뭐합니까? 싸지봐야 뭐하나 말이지.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는 또 돈을 또 더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 발행해야지만 그나마 또 경제가 돌아가니까. 또 발행하면 또 어차피 또 상위 1000만원 가진 자보다 1억 가진 자가, 1억 가진 자보다 10억 가진 자가, 10억 가진 자보다는 100억 가진 자가, 100억 가진 자보다는 1000억 가진 자가. 이게 뭐라 하노? 그야 급수적으로 흡수율이 높잖아. 돈을 흡수하는 흡수력이 월등히 확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이 기본 경제 논리 속에서는. 세계 무역까지 넘어가면 이건 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뭐 사회 지배층이나 리더층이 거기서 조금 더 부패하고 있겠다 하면 이거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밑에 하위 중상층 이하는 기하급수적으로 돌이 말라버리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참 아주 참 결정적일 때 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오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나름대로 부가가치가 있어가지고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자산 같아요. 자산 진짜. 벌써 개당 8천, 9천까지 가고 뭐 이러다가 8,500이라 하는데, 개당 8,500이라 하는, 누군가는 사니까 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살려고 하는 거고, 누군가는 또 뭐 부정을 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6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격대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은 사람, 그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그래야지만, 그래도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상류층으로 올라간다. 내가 진짜 뭐 부자 된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안 당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부동산에 당하고, 뭐에 당하고, 주식에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이 메커니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보들, 뭐 기업 정보든 금융 정보든 이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그 비트코인이 생겼던 그 해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다가 벙 터지니까 말 그대로 자산 다 날라가고.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뭐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진짜 많거든. 주식시장, 내가 겪었던 시파이 이런 사건들, 또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아파트 샀다가 몇 년, 2, 3년 상관으로 아파트 샀다가 지금 아파트 가격 폭락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 있으면 일반 대중은 진짜로 돈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어. 자산을 자산 시장이 올라갈 때는 막 니나 내나 없이 유튜브나 방송 나와서 뭐 자산 투자해야 된다 하고 막 그러다가 요즘같이 이럴 때는 또 조용하거든요. 필만 안 하고. 아직까지도 몇몇 방송들 보면 2차전지 하고 막 하는데, 하루 일반 대중이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때까지 계속 지켜봐 왔고,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오 작가님 방송을 듣고 관련 책들을 보고 내 역량것이거든요. 알아본 바로는 비트코인이 가장 투명해요. 내가 보니까. 가격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는 내가 샀는 가격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 가치가 진짜 내려꼽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내려꼽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이 신뢰층이 얇다는 소리거든요. 비트코인을 얇다는 거거든. 모백도 그렇잖아요. 모백도 100만원 찍었다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나고 지금 조금 회복을 했는 상태인데, 그만큼 초창기 에어드랍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초기에 많이 물량을 샀는 사람들 중에도 조금의 어떤 신뢰가 깨지는 어떤 뉴스라든 이런 게 아주 취약하다는 소리거든. 가격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죠? 가격이 막 무너지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또 기회가 있다는 소리고, 그렇다는 거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벼락 부자가 되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온전하게 5년 뒤, 10년 뒤에도 안전하게 지키고, 물가 상승률 이상만큼은 지켜낼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이상으로도 내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일반 중산층 이하 이 대중들이 조금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참 찾기 힘들게끔 하죠. 이 뉴스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그런 거를 눈과 귀를 많이 가리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중을 막 호도할 수 있는 그 미스미디어 체제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일반 대중들도 지금 제가 이렇게 뭐 화폐라든지 이런 얄팍한 지식이지만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옛날 뭐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었거든. 근데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진정하게 진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내가 꾸준히 들으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게 됐다기보다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냥 많이 알게 됐다면 내가 뭐 알아봐야 얼마큼 알겠어요. 그냥 알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도 많이 늘었고 많이 강해졌고, 그 비트코인을 내가 좋아하는 맥락으로 그 기준으로 보면 비트모빅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 이제 아직 발행자와 주창자가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물량이 발행자와 주체자가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관람객들, 제3자 분들은 비트코인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비트코인 코어 분들도 이래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조차도 그게 신뢰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렇겠지.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모백을 초창기부터 이렇게 오 작가님 방송을 이렇게 봐왔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두텁게 쌓인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전제하고, 그 사람들이 신뢰가 어디서 근간하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그 비트코인 코어라는 코어 중심이라는 분들의 신뢰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110만 개의 물량,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개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믿는 거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를.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기고, 또 모빅의 코어에 있는 모빅 초창기 홀더들도 오태민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1,400개, 1,500개의 그 모빅 물량에 대한 그 신뢰가 있거든요. 신뢰가 있는데 그게 오태민 작가님의 그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고, 저는 그 국가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인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공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 남겨진 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많이 퍼지게 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그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안 좋은 일도 안 있겠나. 비트코인이 들어왔던 것 중에 안 좋은 일도 많았으니까 그 비슷한 일들도 또 뜻하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 같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화폐의 속성들, 맞죠? 화폐의 속성들이 뭐 분할성, 그 다음에 뭐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도 안 받고, 또 무한히 또 분할되고, 또 지금 조금씩 제도화 속으로 또 스며들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고, 또 애초에 또 가치를
모빅도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한 거더라고 보니까. 비트코인도 원래 가치를 가지게 된 게 누군가가 가지고 싶어 하니까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누구는 또 어떤 가격에 또 팔고 싶어 하니까 그 가격대가 되는 거고. 모빅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어떤 가격대를 책정해가 뭐 상장을 하고 팔아치우고 이런 게 아니잖아. 누군가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거거든. 옆에서 지켜보는 뭐 처음에 에어드롭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든 안 그러면 중간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사서 모으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그거의 지인과 가족들이 보면서 사고 싶어 하든 누군가 계속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고 모아가고 싶어 하는 어떤 화폐 현상이잖아요. 그죠? 화폐 돈도 그러잖아요. 돈도 자꾸 사람들은 모으고 싶어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하잖아. 맞죠? 예, 모백도 그렇다는 거. 비트코인도 그렇듯이 모백도 그렇다는 거. 이 가격이 누가 임의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막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다고 이게 어느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가격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조금 만만하잖아요. 모빅은. 요번에 이제 좀 뭐 유튜버나 이래서 공격도 있고 하여튼 몇몇 그게 있어가지고 좀 살짝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너는 막 떨어지길래 1, 20만 원대까지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거 한 번은 안 있겠나라는 사람들이 상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 30만 원 중반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더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코어층이 그래도 탄탄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또 더 탄탄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서 또 오 작가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무한정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가에서 잘 활용할 거라는 기대는 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게 보면 정치나 이렇게 경제나 이렇게 보면 지금 퇴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이 반도체 하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K-팝 이런 것들 할 때 이 정치는 거꾸로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퇴행을 많이 하더라고. 정치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그게 오래 좀 됐어요. 이게 퇴행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는 아직은 좀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게 좀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정치는 아직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또 많이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트모빅이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없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인류를 위해서는 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모백을 선택하는 기업이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인류의 공헌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제 개인 스스로도 좀 했어요. 제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저 같은 일개 진짜 아무 미미한 제 사람 생각이니까. 앞으로 한 5년 뒤쯤 이렇게 그냥 상상은 해보거든. 해보면 내가 상상을 생각하는데 뭔가 좀 지식이 좀 바탕이 돼가 상상을 하면 참 좋은데 지식이 얄팍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발행되고 또 자기 스스로 오 작가님의 어떤 프로젝트 속에서지만 그래도 스스로 가격을 찾아가고 가치가 되어버리고
또 지금 커져가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조금씩 깨우쳐가지고 모빅 비트코인이라는 큰 빅딩을 놓쳤다면 모빅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또 게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경제적인 기회가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좀 이게 좀 전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멀지 뭐 동네에 은행도 없고 자녀들한테 공부를 학업을 해줄 수도 없고 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녀의 미래에도 전혀 기약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제적인 도약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그리고 모빅이라는 어떤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조금씩이라도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게 처음 시작이 또 우리나라 한국의 오태민 작가라는 분이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한테는 큰 그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길게 멀리 보고 이거를 누군가가 전파를 하고 멀리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한테 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이고 그냥 뭐 아침 퇴근 지금 잠깐 저녁이 잠깐 오후에 약간 일하고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많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년에 조금 우울증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좀 중년의 사춘기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방향성이 많이 지금 제가 약간 성향이 그래요.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목적지향적인 성향이 강해서 일단 목적이 이렇게 말하고 막 추상적이면 저는 잘 못해요 그걸. 근데 이제 목적이 딱 뚜렷하고 또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미래지향성이 있고 이러면 거기에 막 몰두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막 좀 추진력은 엄청나게 좀 추진력은 강해요. 한번 목표를 세우고 이게 진짜 내 목표가 되고 이러면 그게 내 현실적인 내 부합한 목적이고 목표면 내가 그걸 확 느끼면 진짜 추진 옆에서 보면 조금 좀 두려울 정도로 좀 추진을 하거든요. 나 주위에서 제일 보는 사람이 그래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독하다라는 말을 하긴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요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방황하러 이게 갈피를 못 잡다 그래야 되나? 약간 삶의 의미를 찾기도 힘들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넋두리도 하는 거 없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목도 좀 괜찮고 이래가지고 말도 좀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네요. 예, 이제 또 퇴근길에 목소리도 괜찮아지니까 이것저것 또 넋두리 하면서 또 비트코인 가격도 이야기하고 모빅도 모빅이 앞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 또 호기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변화가 있으면 모비커 분들이야 뭐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그 대부분이지 뭐 모비커 분들은 제가 제일 학벌인 것 같은데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예 하여튼 뭐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 소식 들려오고 하면 영상도 좀 올리고 목소리가 좀 괜찮으니까 좀 낫네요 저도. 예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